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주종입니다. 오늘부터 재밌게 시연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날이잖아요. 첫날은 전체적인 이 과정 안내, 그 다음에 과목 구성, 어떻게 우리가 공부할 건지 얘기를 좀 해 나갈게요. 자, 한번 먼저 보세요. 과정에 대한 오늘 안내를 간단하게 드릴 거고요.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딩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일 건지 그 얘기를 합니다. 온라인 강의 특성상 여러분들 짧고 제가 핵심만 전달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급적이면 다른 화면 같이 켜지 마시고 이 화면에 집중을 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크게 C 언어는 제가 두 과목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과목은 프로그래밍 입문이에요. C 언어 입문이라기 하기보다는 프로그래밍 입문자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프로그래밍이 뭔지, 그 다음에 C 언어가 뭔지 얘기를 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그 다음에 자료형 요 얘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열과 그 개수가 정해져 있을 때 쓰면 유리한 열거형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구조체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보통은 여러분들이 학교나 보통 책에서 공부를 할 때 요거 부분이 조금 뒤쪽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저는 조금 앞쪽에 있습니다. 처음에부터 뭐 구조체를 하느냐, 근데 사실 겁먹을 거 없어요. 구조체를 알아야 그 뒤에 프로그램을 왜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지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구조체를 앞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함수에 대해서 뭔지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함수를 만들어 보기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7장에 가서 연산자 프로그램을 하려고 한다면 더하고 빼고 이것부터 이동하고 누적시키고 다양한 연산자가 존재하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if문, while문, dowhile문, for문 이런 반복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어를 할 수 있는 제어문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일단 한 과목으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과목은 다른 과목으로 이제 C 언어 핵심인 포인터에 대해서 공부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자, 포인터가 뭔지, 그 다음에 정수배열하고 포인터 관계, 그 다음에 문자배열하고 포인터 관계, 구조체랑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동적 할당할 거고요. 파일 처리, 선처 리뷰, 그 다음에 실전 프로그래밍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주의하면서 실제로 코딩을 작성을 할 건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과목이 두 과목이에요. 요거랑 요 과목이랑 프로그래밍 입문 과목이랑 그 다음에 C 언어 핵심인 포인터 과목이랑 두 과목입니다. 자, 요거는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나중에 공부를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요것만 우리는 먼저 요 내용에 대해서만 신경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우리 과목은 프로그램 대상이 입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한번 시연을 들었는데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한 5년 전에 10년 전에 배웠었는데 너무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다, 기억이 안 난다 하시거나 또는 제가 만나본 중에 많은 분들 그 수포자라고 하죠. 예,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 근데 컴퓨터 관련 전공에서는 수포자 이어서 C포자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들. 자, 그 다음에 전공 바꾸려고 하는 분들. 그 다음에 미래에 나는 프로그래머가 될 거다. 나는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한번 돼보겠다 하는 분들.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학원 다니고 계시는데 수업 따라가기가 버거운 분들. 이런 분들이 이 학습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제가 이제 프로그램 강의를 시작한 게 2000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꽤 오래됐잖아요. 꽤 오랫동안 했는데 보니까 C 언어가 쉽다는 사람은 없었단 말이에요. 대부분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데 영어 한두 달 해가지고 내가 바로 외국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 새로운 언어 하나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언어가 미국 그 문화권 영어권에 사는 사람들하고 내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랑 대화를 하기 위해서 내가 프로그램을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조금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프로그램적인 머리를 타고나서 빠르게 학습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체적인 사람들, 보통 사람들을 기준으로 저는 수업을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기간은 보통은 하루에 얼마 정도 시간씩 내가 투입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좀씩 다르겠죠. 4주에서 제가 한 8주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보통 대학에서 한다 그러면 8주면은 한 학기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나누면은 반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게 너무 길어지면 지치고요. 또 너무 짧으면 그 분량이 또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4주에서 8주 정도 하니까 완벽하게 내가 어떤 과목에 대해서 4주 동안 다 익힌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익힌다. 이건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가 저 뒤에 가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마치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초등학교 때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중학교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공부를 했으면 3학년 올라갈 때 모든 내용을 다 이해를 해야만이 3학년 올라가는 거 아니죠. 근데 한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생 정도 돼서 이렇게 거꾸로 뒤돌아보면 이때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이해 안 됐던 내용이 여기 저 위에 가서 보니까 눈에 들어오잖아요. 마치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어떤 내용을 소화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전부 보이지 않던 게 뒤쪽에 가서 거꾸로 뒤돌아 봤을 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이해하는 데는 머리 탓하지 마시고 그냥 좀 놔두세요. 다음을 위해서 놔두시면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프로그램 공부하는 거는 우리가 영어, 그 다음에 국어 공부하듯이 생물 공부하듯이 역사 공부하듯이 하는 거랑 조금은 다릅니다. 그냥 문과식으로 공부해서 책 보고 암기하고 시험 보고 이거랑 조금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코딩 하십시오. 코딩 하세요. 아시겠죠? 코딩이 뭐냐면 실제로 컴파일러에서 직접 내가 코드를 하나씩 작성을 해가지고 하는 행위, 이게 코딩이죠. 이거를 반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반복해서 보시고 이해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코딩을 하면서 뭐가 생기냐면 의문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궁금해요. 왜 이게 이렇게 되지? 이걸 내가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궁금증을 먼저 생기고 그거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을 해보고 또 가장 좋은 건 스스로 답변을 해보는 거예요. 스스로 묻고 스스로 질문해보고 그 다음에 저 같은 또는 여러분 주변에 계신 선배들이 있다면 이제 질문을 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선배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걸로 공부해 가시기 바랍니다. 코딩도 3번, 동영상도 3번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3번씩 정도는 하셔야 이게 수화가 되실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공부하는 게 뭐다? 배우고 익히는 게 우리 공부 학습이죠. 저랑 여러분이랑 하는 거는 학이에요, 학.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혼자 뭘 하셔야 되냐면 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익히는 거죠. 요거 하지 않으면 소화되지 않습니다. 영어 단어 외우는 것도 똑같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시험 잘 보는 거 아니잖아요. 반드시 혼자 가서 예스 복습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죠. 똑같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눈으로만 보지 말고 아까 문과 공부랑 다르다고 그랬죠. 눈으로만 보지 말고 뭘 해라? 손 코딩을 해라. 눈 코딩 하지 말고 손으로 반드시 해라. 여러분 이거 있어요. 축구 선수가 골을 넣을 때 굉장히 순식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유럽 프리미어리그나 이런 거 보면 정말 우리가 야 예술이다라고 감탄하는 경우 있죠. 그게 뭐예요? 어떤 경우예요? 정말 순식간에 몸 동작이 나와서 골로 연결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손으로 연습해가지고 안 되겠죠, 그게. 뭐냐면 그게 몸에 감각에 배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 프로그래머가 되시려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감각이 손에 배어 있어야 돼요. 손끝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눈이 아닙니다. 손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자꾸 코딩을 하셔라. 그 다음에
제가 그 강좌마다 필요한 내용을 소스 코드를 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먼저 그 코드를 작성을 해 보십시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핵심은 처음에 코딩을 할 때는 내가 똑같이 코드 작성을 해보고 결과가 똑같이 나왔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을 이해하자는 거 아닙니다. 먼저 코딩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똑같이 나왔는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보십시오. 아시겠죠? 예, 매일매일 하십시오. 가장 좋습니다. 매일매일. 이게 가장 좋기는 한데 또 어렵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요거를 조금 나를 좀 다 잡아가면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코딩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C 언어의 이 벽을 넘어서실 수 있으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랑 하는 거는 학예학 안 됩니다. 학만 가지고는 여러분 거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혼자 익히는 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실 때는 눈으로 보지 말고 뭘 해라? 손으로 직접 타이핑을 쳐서 코딩을 하셔라. 그리고 동영상 보세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코딩을 하는 거는 매일매일 하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기 쓰듯이 매일매일 코딩하셔서 여러분의 손의 감각을 익혀 나가시기 바랍니다. 금방 안 됩니다. 이게 금방 안 된다는 거 사실을 먼저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매일매일 조금씩 반복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랑 즐겁고 재밌게 공부해 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